네, 오연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연혜입니다. 왜요? 얼굴이 좀 빠지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 다이어트 중이라고 제가 선포를 그래요? 했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네. 잘 그런 걸 모르는데 딱 보니까 좀 갸름해지셨습니다. 근데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는 예. 단 0.1kg도 안 빠졌어요. 예. 물론 운동을 하면 식욕이 돋죠. 예. 그러니까 좀 똑같이 먹죠. 예. 근데 조금 평소보다 덜 먹었더니 운동은 안 하고. 예. 근데 몸무게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디를 하소연할 데가 없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연료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래도 운동을 했으면 빠져요. 제가 운동을 그냥 근데 그게 그냥 하지 않거든요. 오해가 저는 뭐 운동 잘 모르지만요.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만 하지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오해가 네.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기가 하는 운동량이 열량이 꽤 높은지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죽을 것처럼 하는데요. 그럼 높은 그냥 거 아니에요? 기분이죠. 그래서 진짜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럼요. 라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굉장히 무딘 사람인데 이 네. 얼굴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틀 만에 금요일에 보고 이틀 만에 그런데 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정진하십시오, 정진. 예. 근데 무엇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여러분 모르시면 건강을 위해 안 하시는 거죠. 뭐. 네. 자, 청취율 예. 조사 기간이 지금 진행 중이죠. 예.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는 예. 바쁘시더라도 제발 끊지 마시고 꼭 받으셔서 02 네. 2056이라는. 56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 전화가 안 왔어요. 지금 권 앵커님도 안 왔나요? 저는 한 번도 받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평생을. 평생을? 그러니까 MBC 직원들은 다 이렇게 빼놓나? 그럴 수도 법인 전화는 안 거나? 법인이세요? 법인 전화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래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을 꼭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3827님께서 와우, 드디어 나에게도 청취율 조사를 물어보는 전화가 왔네요. 대박 당근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라고 했죠?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예. 3137님께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신기합니다. 6시 방송 듣는다고 하니 오전인지 오후인지 물어보시길래 오요 라고 하니까 권순표요 하시더라고요. 업무 중 약간 긴 시간이었지만 성실히 답하고 다음에도 연락 오면 받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또 뭘 받아달래죠? 이거. 다음에 청취율 조사가 또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고 진실된 방송 부탁드립니다. 예. 2372님께서 오늘 오전에 청취율 조사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가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당연히 뉴스 하이킥 듣고 있다고 또박또박 말씀드렸고요. 예. 근데 질문 중 본인이나 가족 중 방송 관련 일을 그래요? 하는 분이 계신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그럼 우리한테 안 오겠네. 헬마님, 오윤혜님, 국장님은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와도 참여가 안 되겠다. 방송 가족 중에? 네, 그 본인이 그러네.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좋은 또. 아니 근데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가족은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족은 잠깐 이렇게 연을 마음적으로 끊으시고 알아서 대답하시는 걸로 하시고. 예. 7433님께서 저는 4마리 키우는데 캣타워 40만 원짜리도 고민하다가 구입했습니다. 생활 수준이 다르니 그렇게 비싼 것을 주문 제작했나 보네요. 저희 고양이들이 알면 상실감이 크겠네요. 근데 이거는요. 네. 7433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 돈으로 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돈으로 1,000만 원짜리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의심스러운 거는 세금으로 샀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 네. 자기 돈으로. 이 국정 운영에 캣타워가 무슨 상관이 자기 있으면. 돈으로 했을 것 같지 않다는 보도예요. 네. 그러면 또 이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습성을 봤을 때 네. 자기 돈으로 500만 원짜리 사지 않았을 것 같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그리고 문제죠. 이 500만 원이 정말 순수하게 캣타워의 비용인지도 저도 고양이를 많이 키워봐서 알지만 500만 원짜리 cat타워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돈입니까? 분명히 낱낱이 정말 저는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거 조사 그렇습니다. 뭐죠? 국고 손실죄 이런 거 다 피해 보상 청구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바보사랑님께서 유는 내 아들 이후로 최고의 이분은 무슨 말씀을? 아들에게 이거는 미안하니 아들보다도 더합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왜 여기다? 네. 2599님께서 권국장님 저는 파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힘든 몇 년은 없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중소상공인들이 상공인들이요.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파면된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경호를 받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역겨운 마음이 드네요. 언제쯤 다시 웃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올까요? 제발 국민과 나라 생각 좀만 했으면 좋겠네요. 정치인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네.
2599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예. 다음 정권에 조금 희망을 가져봐야죠. 그래야죠. 네. 그러니까 낮아야죠. 이거보다 네.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지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데 낮아야죠. 삶이. 당연하죠. 네, 삶이 당연히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탄핵 반대에 앞장서서 외치며 윤 대통령 보호에 앞장선 나경원 국민의 예. 의원님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대선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의원과 기자의 문담 내용이 좀 들어볼만 한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나경원 의원님께서 의회주의자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계엄군이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때 계엄군을 막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고 군용 차량을 막아설 때 의원님께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근데 대선에 나가시는 분이 저렇게 의견은 다양하니까로 할 얘기는 아니고 설명을 해야죠. 당연하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게 예. 계엄 이후에 특히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굉장히 분명했잖아요. 예. 관저 앞에 설명했으면, 가고,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본인이 의아해할 그걸 만큼, 원했고요. 선명하길. 1인 시위도 예. 많이 하시고 그 굉장히 선명함에 대해서 설명해야죠. 설명해야죠. 네. 예. 그렇게 선명해서 눈에 띄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랑스러우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계엄 이후 치러지는 대선이니까요. 예. 이제 대통령으로 나온다면 이 질문에는 무엇보다도 더 답해야죠. 정확하게 그리고 답해야 하죠. 이분은 답할 게 좀 많아졌어요 요새. 굉장히. 그래요? 아니 계엄 이후에 한 행위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 행위는 이렇게 설명하면 저 행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너무 많아요 설명할 게. 또 하나는 네. 그렇게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당시 일관되게 재판 일정 빨리 하라고 촉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그 빠루 재판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죠.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빨리 재판받고 싶은데 왜 재판부가 그렇지 못하겠다. 재판부를 촉구하든지. 네. 이건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본인에 대한 잣대랑 남에 대한 잣대가 너무너무 다른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 거의 보이죠?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면서 의회주의자,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강조하면서 의회를 알지 못하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의회를 알지 못하고 예.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기자 질문했지만 의회주의자라면 의회 결정을 그렇게 그날 네. 의회의 어떤 따르지 권한에 않고.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렇게 반대로 행동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의회 결정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네. 의회주의자도 아니고 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건 더욱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정말 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 파면 이후에 또 서초 동작구인가요? 예. 바로 플랜카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에 대한 어떤 신뢰를 180도 떨어뜨리는 예. 정치의 불신 혐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뭐 어떤 걸 신념을 위해서 그랬으면 더욱 그렇고 또 이권을 위해서 그랬으면 더욱 그래도 역시 어떤 뭔가를 위해서 하여튼 분명한 행위를 했잖아요. 네. 사람들 다 뭐라고 소리치듯이 얘기했잖아요. 가서 막 절하고 막 화내고. 가장 돋보이게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선을 나가겠다는 분이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을 해야죠. 근데 그걸 그 뭐 여러 가지 회피합니다. 상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게 무슨 이게 말입니까? 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올드한 정치. 5선을 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밝혀지는 거죠. 지금 시대와는 굉장히 맞지 않는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해서 40여 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주목한 발언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너무 막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니까 네. 전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네.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네. 화는 안 나요. 이제 더 이상 화는 안 내기로 제가 좀 당황스럽죠. 네. 이제 화는 안 내기로 했어요. 근데 네. 정말 그 이런 식 아까도 얘기했죠. 재판정에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다 지켜보고 결론을 내린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굉장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런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헌법재판소에서 뭐 거짓말로 드러난 거 이런 식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런 궤변이 증거와 다 배치되는 이런 궤변들이 지기현 판사한테는 이게 가중처벌이라든지 더 형량을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힐 수 있을까라는 되게 궁금함.
늘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분도 네. 그분도 역사에 책임을 지는 판사니까요. 이번에 형사 재판은 다 제대로 판단하시겠죠. 할 거라고 네. 이제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국민은 왜 윤석열이 법정에 선 모습을 내란숙이 아닙니까? 다른 죄도 아니고. 다음엔 볼 수도 있을 지기현 판사가 그것도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질 남겼으니까요. 다음에 볼 수도 있을 것처럼 네. 또 판단하겠죠. 이거 전 국민이 아는 판사의 이름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판사가 됐습니다. 지기현 판사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핫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신 다이어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